안녕하세요. 재테크왕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월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친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까지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차이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세가 좀 더 우세하다, 매수세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동안 전매 시장이 죽어 있었던 작년에 비하면 대단히 활발해진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우위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 추세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산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초와 지금의 변동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 포기가 마이너스 P로, 마이너스 P가 무피로, 무피가 프리미엄으로 변경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 시장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의 변동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0.5%였던 기준금리가 21년 8월 0.25% 인상을 기점으로 조금씩 인상되어 현재는 3.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3%가 올라갔네요. 미국은 0.25였던 금리가 22년 3월 0.25% 인상을 기점으로 아주 가파르게 인상되더니 현재는 5%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무려 4.75%의 높은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 난무하더니 최근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파른 그래프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체방크의 위험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었고, 연준에도 분명히 압박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됩니다. 고용률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으로 말을 했었으나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두되면서 0.25%로 올리는 것으로 갈무리했습니다.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때도 베이비 스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이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리가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응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도 이미 선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긴 하겠으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쯤 들어가면 준공이 되었을 때는 금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내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하락기는 2년 또는 3년 정도 길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급변해서 2년 이내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최소 1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하락이 되면 1%까지 기준금리가 바로 내려간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은행들은 조금 더 천천히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월세를 받아도 본인 돈을 더 보태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셨다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 국제 정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좋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불안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금리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오랜 기간 고금리 정책을 펼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야 경기에 따라서 자기네 돈을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작은 날개짓에도 휘청거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 글로벌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리도 신경 쓰랴, 글로벌 경기도 신경 쓰랴, 신경 쓸 것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금리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실지 항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진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